1편에 이어 2편 시작하겠습니다. 신유 이야기. 작은 철사, 좁고 가늘고 은근 강한 일주. 신유 이야기입니다. 일단 큰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그 모습을 이미지화 해볼게요. 작은 철사가 땅에 꽂혀 있습니다. 무한한 희망을 가진 씨앗 같은 모습입니다. 비록 금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씨앗은 장차 무엇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 신유는 목화, 봄, 여름 전 단계의 씨앗일 뿐이고 금이잖아요. 그 씨앗이 진짜 흙이 너무 많아가지고 땅에 묻혀버리면 아무도 내 고귀함을 모르죠. 그런데 이제 씨앗도 물이 필요하잖아요. 발화하려면 자수 같은 차가운 겨울 냉수가 있으면은 씨앗이 얼어버릴 수도 있죠. 혹은 뜨거운 오화의 불이 강하게 그 씨앗을 이렇게 가열한다면 부패의 위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글자죠. 씨앗, 신유의 성격과 인생이 그거겠죠. 신유의 직업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교육자도 할 수 있고 회사원, 공무원, 판검사, 예술가, 공권력에 관계된 뭐든지 자기 몫을 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신금은요, 그렇게 큰 스케일의 호연지기를 가진 금속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명이나 기술이나 자격을 요하는 섬세하고 정확한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화의 감정에 휘둘리는 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온몸으로 사교적이고 친화적이고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내 주관이 손상당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느낌 오시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잖아요. 진짜 다양한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인드로 이 사람이 살아가는가 그게 더 중요하겠죠. 정확함, 내 소신, 치밀한, 비타협적 마인드 그런 적성이 있습니다. 어느 분야라고 말하기도 정말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신유가 설사 봉사성의 직업을 갖는다고 해도 자영업을 한다고 해도 그런 성격이 도움이 되는 일을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 용인되는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자기 소신이 인정되는 직업성. 자기 소신이라기보다는 아예 더 넘볼 수 없는 큰 권력에 내가 종사하는 입장. 이게 크게 보면 이게 신유의 직업성입니다. 금의 숙살지기적인 완고함으로 관성적인 직장인, 자기 일에 충실한 기술인, 교육인. 이게 제일 낫다고 하는 겁니다. 그 직업군 안에서 그런 신유적인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해요. 어떤 직종으로 가든 내 고집과 주관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의 한번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신유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큰 부자는 아닐 것 같아요. 만약에 큰 부자라면 그 완벽한 성격으로 뭔가를 이루어낸 사람이겠죠. 얼렁뚱땅 야합하고 비유 맞추고 타협도 잘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돈 사이즈는 좀 많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부자는 남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습니까? 신유는 사람 꼴을 잘 보는 넉넉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요. 남을 이용하는 용병술 이런 게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의리, 자기주체성, 충성심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사업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돈을 추구하기보다는 조직이나 회사, 관청 관련 이런 쪽이요. 혹은 조직의 보스나 상사에 대한 일편단심, 그런 충성심으로 출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리나 뚝심이 충성심으로 연결되는 형태죠. 근데 부하 직원에게는 그리 인자하진 않습니다. 처세는 어쩔 줄 몰라도 그 내면까지 다정다감하고 감정에 울고 웃고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뜻이죠. 운동선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국가대표 올림픽 3관왕 여성이 정말 매력적으로 제 TV로 봤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살결이 희고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 짧은 머리에 중성적인 어떤 그런 매력도 있어 보여요. 그 인월의 신유더라고요. 간들간들하게 여성스럽다기보다는 그 신유적인 홍염, 도화, 보석 같은 매력의 소유자였습니다. 투지,
스타성 짱입니다. 그 인월이니까 병화의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아름답습니다. 이런 사람은. 목화의 매력이 아니고 그 차가운 금속 같은 그런 뭐랄까 신비로운 매력. 직업군으로 운동선수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군, 검경, 뭐 진짜 운동선수 혹은 몸 쓰는 직업도 잘합니다. 운동선수도 몸 쓰는 거잖아요. 진짜 몸 쓰는 사람, 몸 튼튼한 사람 사주 하나 보여드릴게요. 신유인데요. 그 신월의 신유예요. 월지가 겁제격이죠. 몸빵이 좋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자립적으로 살아가라고 했다. 부모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고 내가 자립하는 형태입니다. 재성의 현실을 내가 그렇게 헤쳐나간다. 바쁘다. 무감무인성이다. 남편에게 의지하는 여성은 아니다. 그 70이 넘어서까지 요양보호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생산성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죠. 금극목하잖아요. 평생 바쁘다. 월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신유 사주의 전체적인 모습을 봐야 하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월지잖아요. 그 관계를 분석해 볼게요. 월지 하나로 인생이 달라진다. 맞죠? 월지는 부모 자리잖아요. 그리고 사회 자리.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를 살펴보면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직업성, 사회성을 논할 수 있는 자리. 자월의 신유, 사회의 식신에 먹을 복이 있지만 자유기문입니다. 씨앗인데 유금의 입장에서 차가운 겨울 자수는 냉수잖아요. 그러니까 공망된 식신 같은 느낌. 보석 신금은요, 햇빛 사화, 병화를 원합니다. 이제 씨앗의 입장이라고 보면 한밤중에 보석일 수 있습니다. 이런 글자로 많은 암시를 할 수 있겠죠. 추론할 수 있겠죠. 보석은 햇빛 병화로 그 빛을 더 반짝일 수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 인정받고 사랑받는 성분인데 한밤중이다. 그러면은 보석의 눈물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축월의 신유, 어두운 의무 세계죠. 편인의 시간인 축시죠. 귀신이 돌아다니는 시간이 축시. 그때 태어났습니다. 예감, 영감, 종교성, 정신적인 영역이 발달한 사람이에요. 일단 그 빛나는 보석이 된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적인, 장인적인 남다른 독특함이 있습니다. 공망된 편인 축토니까 더 그래요. 쓰리콤보 같죠? 사회생활에서 좀 더 특별한 직업적 영역의 능력자죠.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도 그 축토의 그 영역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인월, 천을귀인 정제격입니다. 사회는 천을귀인 사회인데 나와는 원진이지만 그래도 지장간으로 병신합 그걸 하고 있습니다. 뭐 좋죠. 그 인목 속에는요 병화가 들어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뭐 그래도 심리적으로는 원진이지만 그래도 들어있는 게 좋은 것만 들어있잖아요. 인목 속에 무토, 병화, 간목. 이제 원진이라 뭔가 안 맞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 자리, 사회 자리 괜찮잖아요. 근데 나는 시종자의 마음이기도 하고 그 괜찮은 팔자 아닌가요? 이 정도면? 다음으로 묘월의 신유입니다. 편제격입니다. 편제격은 사업성이고 묘목은 꾸미는 거고 되게 재주가 많은 사람이죠. 근데 충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나하고 조금 방향성은 안 맞으니 떨어져 살 것이고 그리고 나는 씨앗, 칼이고 묘목은 봄의 새싹입니다. 연약하죠. 나는 가을의 한복판의 서리이고 칼이고 묘목은 봄의 한복판으로서 한창 흐드러진 그 목의 중간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 기운 충입니다. 타협을 할 수 없는 글자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충의 기운은 기술로 써먹든 물리적인 거리로 써먹든 합은 안 되는 계절 기운입니다. 근데 묘목은요, 봄은요, 가을, 유금을 이기지 못합니다. 주위의 글자에서 잘 연결해주는 글자가 있으면은 발복합니다. 이 사람은 잡기나 재주, 이런 거 많은 사람이에요. 유금으로 목을 자르는 형태니까 뭔가 이렇게 깎고 장식하고 묘목은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거를 내가 뭐 손상하거나 예쁘게 하거나 그런 소질이 있습니다. 의류, 패션 이런 쪽이요. 아름다운 쪽에 그 직업성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내가 유금을 가하는 형태.
다음으로 진월의 신유 정인격입니다. 정인격 좋죠? 네, 진중에 을목 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인은 정인인데 돈을 버는 정인. 정인격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돈 되는 공부를 또 정인격은 선생 기질이니까 돈 되는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 그렇겠죠. 을목 현재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뭐 진토 속에도 들어있고 또 뭐 임묘신 뭐 이렇게 온다면 편과 눈에는 좋지 않은 거죠. 재생살입니다. 그 진유합 사회 부모와 뭐 합의 형태죠. 내 경금으로 을경금 편제를 합해오는 형태일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죠. 문서를 뭐 가져와서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버는 형태 그런 직업성이 있습니다. 정인격은 공부해야 됩니다. 4월의 신유 정관격 사유합으로 직장명입니다. 뭐 신유에게 사화는 병화는 되게 필요한 햇볕 같다고 했잖아요. 햇빛인 거예요. 진짜 햇빛을 내가 가지고 온 거예요. 사유축으로. 근데 이게 되게 바른 사람이고 거만할 수 있어요. 고지식하고 그런 직장명이죠. 정관격이니까. 다음으로 5월의 신유 귀인이죠. 편관이죠. 고급적이죠. 엄격하고 빡셉니다. 신유인 내가 사는 사회가 그렇다고요. 나는 편관격이니까 예의 바른 사람이고 되게 뭐 흐트러진 사람은 아니잖아요. 옆에 서리를 보니까 오화가 장작불로 나를 지지고 있으니까 편관이 좋을 리는 없죠. 좌불안석이잖아요. 그래도 귀인입니다. 유금은 사화가 좋고 사유합으로 근데 오화는요 너무 뜨겁습니다. 편관 스트레스가 심하겠죠. 천간에 임수 이런 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월의 신유 미토 편인격입니다. 미토 속에는요 오화 가지고 있어요. 편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의 바른 사람이고 흐트러지고 뭐 이렇게 좀 널브러진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긴장하는 사람이잖아요. 편관은 남을 의식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오화의 세상은 세속의 밝은 세상에 나가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나가서 긴장하는 사람. 을목에 돈을 보고 가는 사람. 그 세상 대명천지를 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현실 추구 편인격. 그러니까 본인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신월의 신유, 신유술 방합을 짰습니다. 겁재격이죠. 겁재와 세력을 이룬 합이니까 어떤 조직성 같은, 근데 겁재성은 자립성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에게 뭐랄까 몸빵을 주었다. 월간에 어떤 글자를 띄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단 겁재격은 몸빵은 가능한 사람입니다. 가정 환경이 안 좋거나 형제가 많거나 자수성가형. 다음으로 6월의 신유. 사회에 나와 같은 유금이 더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뭐 이 사람 강한데? 뭐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글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사유합으로 묶어졌든지 뭐 신유술이든지 그러면 되게 일단 사이즈가 되게 큰 거죠. 금의 세력이 큰 거죠. 그러니까 따따블, 조직성. 다음으로 수월의 신유. 정인격은 정말 좋습니다. 공부, 문서, 엄마의 사랑 뭐 이런 걸 뜻하죠. 정인이. 그런데요. 그 술토 정인 속에 신금이 있어요. 비견. 그러니까 엄마가 그 비견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경쟁 속에서 그 비견을 신경 쓰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순한 나만 사랑하는 정인은 아니죠. 그 정인이 뭐 일단 좋다라고 사람 좋아 보여요. 진짜. 근데 늘 그 신금과 타협하고 살아야 돼요. 신유술 방합이니까 조직성이고 일단 사이즈는 클 수 있습니다. 해월의 신유입니다. 해수는요 목욕 상관이에요. 합은 아니죠. 사유축, 해묘미. 가을의 왕지, 봄의 생지가 붙어 있어요. 누가 이기냐면요 금이 이기겠죠. 해중에 간목을 치겠죠. 어떤 운이나 글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뭐 재성을 치는 그런 직업성을 갖게 된답니다. 해수보다요 천간에 임수로 오면은 그 신유는 훨씬 좋습니다. 신유의 건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개묘년이죠. 제 신유 지인을 만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집에서 못 나온대요. 드문불출. 그러니까 임묘진. 그 신유의 입장에서는 재성입니다. 재성을 너무 무리하게 추구한 거죠.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요. 허리병이 난 거예요.
일이 많아서 과로를 해서 허리병에 난 거겠죠. 신유는 그렇게 큰 금이 아니라서 좀 일단 간요지동이니 건강하지만 작은 금속이고 사람 자체가 섬세하다 보니 잔병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무리하면 허리가 아프다. 조절을 못하면 무인성이면 무관성이면 더 무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간담은 목입니다. 내가 금이니까 목을 치는 입장이니까 금의 입장에서 목화를 좀 손상하게 하는 뼈나 관절 그리고 호흡기 작은 금속이니까 중년 이후 골골할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겠죠. 허리병은 모근에 나타난다. 유금은 주장간에 금밖에 없습니다. 뭘 타협하는 글자가 아니에요. 와서 세게 때리면 그냥 손상이 될 수가 있죠. 아무리 금이라도. 바꿔 말한다면 내가 금이니 관절이니 이빨이니 해소천식이니 허리 아프고 뭐 그런 잔잔바리 질병은 있어도 그래도 건강한 편이라는 말일 겁니다. 신유일주에 대해서 1편, 2편으로 나누어서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봤습니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어떤 필을 좀 잘 받으셨는지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